네, 안녕하세요. 미디어모크스 최정혁입니다. 먼저 오늘 태블릿 교육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태블릿 교육 1차를 진행하겠으며, 교육 순서는 먼저 태블릿의 소개, 릴레이션십, 조인, SQL 쿼리의 차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태블릿 UI 체험, 그 다음에 태블로의 간단한 실습 데모로 순서로 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오늘 교육은 태블로의 기본 소개와 태블로를 이용해서 그 어떤 대시보드가 구현 가능한지, 그 다음에 태블로의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 2장은 릴레이션십, 조인, 커스텀 SQL 쿼리. 이 릴레이션십하고 조인 같은 경우에는 태블로를 이용하셨을 때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2 장이 되셨을 때 꼭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 장은 데이터 임포트하고 extract, 4 장은 태블로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보면서, 그다음에 마지막 5 장은 태블로 실습을 들어가겠습니다. 태블로는 다른 시각화 툴에 비해서면 그 시각화에 특화된 BI 툴이며, 사용하면 할수록 시각화에 있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및 차트 그래프의 단순한 대시보드 구현이 아닌 기업의 특색에 맞게 대시보드 구현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덱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대시보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차트를 보시면, 이런 차트들은 기존에 있는 BI 툴에서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구현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교육 또 차후의 교육들을 보시면 이런 대시보드가 태블로 디자인의 아키텍처만 이해가 되시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태블로가 항상 워낙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태블로를 통해서 거의 매주 혹은 매달 태블로가 선정하는 우수한 대시보드 디자인들이 있고요. 이 지금 덱에서 보이는 세 가지 대시보드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태블로가 선정한 우수한 대시보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시보드를 보시면, 이 대시보드는 어느 유명한 사람이기보다도 어느 한 특정 유저가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있고 에어비앤비 데이터에 관심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대시보드로 구현을 했습니다. 딱 봐도 다른 BI 툴이랑 달리 어 이렇게 차트 딱딱딱 이 표현이 아니라 디자인이 상당히 유저 프렌들리하고, 보시면 어느 해당 지금 이 지역이 호주인데 이 호주의 특정 지역 대상으로 지금 에어비앤비가 제공하는 숙소들을 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우스 커서를 이 점들한테 갖다 대면 이 점들의 숙소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월 월세, 그다음에 몇 명이 숙식 가능한지, 그다음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얼마큼 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제 페이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링크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색감과 이런 서치 펑션, 이런 거는 물론 다른 BI 툴이 있는데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맞춤형으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BI 툴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요렇게 오버뷰의 설명, 그다음에 이렇게 제일 중요한 매트릭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대시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유저들이 데이터를 보면서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펑셔널리티들이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필터를 통해서 제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답변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제가 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평균 월세가 얼마일까? 이런 걸 알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면 누르면 이렇게 해당 지역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제가 이 지도에 대해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마우스를 이렇게 딱 대면 바로 혼스비 하고 여기에 하이라이트, 혼스비에 대해서 하이라이트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대별로 제가 필터를 이렇게 걸면 이렇게 가격대별로 이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집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또 추가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median price, bookings, revenue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저가 대시보드랑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는 재미있는 인터랙션들을 할 수 있는 BI 툴이 많지가 않고 태블로가 시각화에 있어서 많은 펑셔널리티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버튼, 뭐 이런 이런 차트 구현에 대해서 다른 BI 툴들에 비해 많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태블로가 어떻게 보면 시각화에 얼마나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더 집중을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게 요게 이어를 보시면 흰색은 2018년도, 노란색은 2021년도. 그러면 이어의 레인지가 2018년도에서 2021년도인데 여기 시각화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점이 여기가 2018년도, 그다음에 여기가 2021년도. 요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 어디가 2020년도인지 어디가 2019년도인지 파악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들은 시각화에 특화된 펑셔널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추가적으로 어느 해당 지역, 어느 이어별로 어, 에어비앤비가 이 지역에서 숙소가 뭐 마이너스 4,309 여기서는 펜리스는 마이너스 2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 태블로를 이용해서 구현이 가능한 대시보드의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면 일단 이제 태블로의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건데요. 태블로의 환경은 그림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BQ, 세일즈포스, GA, GMP 및 구글 시트 등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가져온 데이터는 태블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스템 하이퍼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처리, 하이퍼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가 된 데이터는 태블로를 이용해서 시각화하게 됩니다. 구현되는 대시보드는 여러 파일로 추출이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예시로 이미지, PDF, CSV, 엑셀, 파워포인트, 웹, 모바일, 기타 등등 태블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추출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여가지고 나중에 작업하실 때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태블로의 또 큰 장점은 태블로의 서버에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비교를 하자면 구글 클라우드,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닥스, 시트, 슬라이드처럼 태블로 서버에 연결된 유저들은 대시보드 공유 및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자, 2장 relationship, join, custom SQL 쿼리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주로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데이터, 큰 회사들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 정리 혹은 데이터가 좀 쉽지 않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보면 테이블들은 여러 개로 구성이 되면 많은 테이블들을 합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QL에서 좀 익숙하신 유저분들은 join이라는 펑션을 통해 많은 테이블들을 합친다면 태블로는 join과 더불어 relationship이라는 펑셔널리티를 추가로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계합니다. 일단 먼저 join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join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inner, for, left, right. 그리고 이것도 아시는 게 좋은데 태블로에서 만약에 join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테이블 1, 테이블 2, inner join은 테이블 1하고 테이블 2의 일치하는 값들만 추출하기 때문에 요 가운데만 실팅이 되고요. 이 full join은 테이블 1, 테이블 2의 모든 값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쉐이딩이 됩니다. left join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1, 테이블 2, 테이블 1 기준에서 테이블 2가 맞는 값들만 추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및 테이블 1 값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right join은 left join이랑 똑같은 개념인데 대신에 오른쪽 테이블 기준에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 2의 쉐이딩 또는 안에 쉐이딩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니언에 제가 조인을 추가한 이유는 뭐냐면 SQL 아니면 태블로에서 유니언은 테이블을 위아래로 굳이 프라이머리 키가 없다라고 해도 위아래로 테이블을 합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너 조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너 조인을 이용했을 때 테이블 A와 테이블 B에 일치하는 프라이머리 키 값을 결과를 내보냅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 내의 모든 행에게 고유한 아이디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테이블 A를 보시면 아이디가 1, 2, 3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1, 1, 2가 된다면 이게 더 이상 primary key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 중복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primary key의 첫 번째 룰은 중복되는 값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이거는 괜찮고 2, 3, 4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2, 3면 primary key가 아니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테이블의 A의 키 값들은 1, 2, 3, 테이블 B 키 값들은 2, 3, 4. 이 두 테이블을 이너 조인으로 합쳤을 때 테이블 A에 하고 테이블 B에 일치하는 값들은 2, 3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 테이블 C는 2, 3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full join은 양 테이블에 일치하지도 않는 값들도 결과로 나타냅니다. 일단 먼저 A 1, 2, 3, B 2, 3, 4. 그러면 결과는 1, 2, 3, 4가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풀 조인에 대해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잡히실 텐데요. 일단 테이블 A를 다른 예시로 1 플러스 1 사과, 1 자동차, 3 바나나라고 했었을 때 일단 B에는 1에 대한 키값은 없기 때문에 대신에 C는 풀 아우터 조인이어서 1, 그 다음에 옆에는 널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E도 아까 전에 자동차라고 얘기를 해서 E는 대신에 공통된 키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되고요. 3도 마찬가지로 공통된 키값이 있기 때문에 3 바나나, 그 다음에 4 널. 왜냐하면 4는 공통된 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 널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조인 방법, 레프트 조인을 볼 건데요. 레프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왼쪽 기준 테이블에서 일치되는 값들을 결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 2, 3, B는 2, 3, 4. 여기서 A 기준, A가 왼쪽 테이블이니까 A 왼쪽 테이블 기준에서 일치하는 값들이 B랑 비교했을 때 2, 3밖에 없기 때문에 C는 2, 3으로밖에 안 나타납니다. 라이트 조인은 그 반대로 레프트 조인이랑 똑같은 개념인데 대신에 오른쪽 라이트 조인, 오른쪽 테이블 기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B 테이블 기준에서 볼 때 일치하는 값들이 1, 3밖에 없기 때문에 C에서 1, 3으로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유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조인은 테이블을 합친다는 개념이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친다는 개념이라고 보면 유니언은 위아래로 합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유니언 B 테이블을 합쳤을 때 C값 1, 2, 3 테이블 A, 2, 3, 4 테이블 B 이렇게 합치게 됩니다. 릴레이션십은 태블로의 조인 대한 고유의 펑션이기도 합니다. 조인은 유저가 수동적으로 기존에 있는 테이블로 새로운 테이블을 구현한다면 릴레이션십은 유저가 원하는 데이터를 태블로가 구현해 줍니다. 조인이랑 비슷하게 합치는 대상 테이블들의 공통된 키를 찾아서 연결해 줍니다. 이거는 태블로가 알아서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카디널리티에 대해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선으로 표현이 돼서 추측으로는 지금 이 두 테이블들은 릴레이션십을 형성이 되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신에 키 값이 아니라 공통된 키로 author I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인할 때 키는 아니지만 릴레이션십도 비슷하게 공통된 키로 연결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카디널리티 먼저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공통된 키로 연결한 다음에 카디널리티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태블로는 디폴트로 many to many라는 카디널리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이 부분은 테이블을 데이터 소스 테이블들의 완벽한 이해가 있지 않은 이상 터치를 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더 알고 싶으시다면 카디널리티에 많은 종류가 있는데 one to many, many to one 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일단 태블로가 디폴트로 제공해주는 many to many 카디널리티가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이 없어서 이 방식으로 저희는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인은 릴레이션십이랑 달리 만약에 두 테이블을 조인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조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벤 다이어그램도 중요한 게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안에만 쉐이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두 테이블들은 조인으로 지금 테이블이 조인되어 있고 대신에 조인 방식은 이너 조인으로 지금 조인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했듯이 조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조인은 이너, 그 다음에 레프트 왼쪽 쉐이딩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도 오른쪽 쉐이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풀 아우터 두 테이블 다 값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인이 쉐이딩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공통된 키 값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인과 릴레이션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조인은 아무래도 저희가 수동적으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들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릴레이션십은 저희가 테이블을 합친다는 개념보다도 이 테이블 A하고 테이블 B는 이렇게 연관돼 있으니까 그냥 연결만 해 달라. 이 차이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SQL 쿼리를 짜서 SQL 쿼리 통해서 테이블이 구현이 되면 그거를 태블로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추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3장 데이터 임포트하고 엑스트랙트인데요. 일단 태블로를 접속해 주셨을 때 첫 번째로 보이는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지금 보시면 커넥트. 예를 들면 태블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 소스를 어 데이터를 좀 입력해 달라. 그래서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파일로 일단 임포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텍스트 파일, 제이슨 파일, PDF 파일, 스페셜 파일, 아니면 스태티스티컬 파일. 혹시 만약에 여기서 원하시는 옵션이 있다면 여기 밑에 뭐 더보기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옵션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서버에서 만약에 임포트가 원한다면 MySQL, 오라클, 아마존 레드시트, 그다음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 빅쿼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없다면 더보기를 눌러서 일단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서 API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리바바, 아마존, 아나플랜, 아파시, 구글. 네. 그래서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태블로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 다 태블로에서 제공해 주는 커넥터로 통해서 다 찾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고요. 데이터 엑스트랙트하고 데이터 엑스포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태블로를 이용하셔서 데이터 엑스트랙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태블로를 여시고 데이터 탭을 여신 다음에 원하시는 대시보드를 선택해서 보시면 엑스트랙트 데이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실습에서 데모에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엑스포트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블로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태블로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생소할 수가 있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A 문항, 워크북 앤 시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워크북의 타이틀, 제목을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저희가 나중에 이 시트를 세이브를 해서 다른 이름으로 예를 들자면 뭐 ABCD로 저장하게 되면 이거는 그때 되면 ABCD로 저장이 되고요. B는 카드하고 쉘프, 이 부분이 카드하고 쉘프고 C는 툴바, D는 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구현하는 그래프나 뭐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E는 스타트 페이지. 일단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데이터 임포트 페이지, 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작업을 하시다가 데이터 조인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냥 데이터 릴레이션십이 아닌 뭐 데이터 조인으로 테이블 데이터 추출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인하고 그러면 임포트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F는 사이드바, G는 데이터 소스 페이지, 그다음에 H는 스타터스 바, 그다음에 I는 워크시트 앤 시트. 예를 들어서 여기 시트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시트가 추가가 되고 대시보드도 추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인터페이스에서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제일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 테이블에서 보여지는 디멘션 혹은 매트릭 값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카테고리, 카테고리 옆에 A, B, C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A, B, C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데이터 타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약간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신 분은 스트링 아니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텍스트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티, 컨트리, 리전, 포스탈 코드, 스테이트 옆에 어 지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티, 컨트리, 리전에 대해서는 이게 지오그래피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데이터.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여기에다가 뷰에다가 끌어오게 되면 태블릿가 어 automatically 인지를 해서 '아 이건 geographical 데이터구나.' 하면서 맵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order date. 이거는 날짜고요. 이거는 데이터 타입 중에서 date라는 데이터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밑으로 가 보시면 discount, profit, quantity, sales가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옆에 아이콘을 보시면 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바로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예를 들자면 어느 리전에 세일즈를 보고 싶다. 그러면 리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north, west, south, east라고 얘기를 하면 north에는 뭐 이만큼의 세일즈, south에는 이만큼의 세일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좀 흥미로운 게 latitude하고 longitude라는 데 있는데 이게 옆에 보신 지구 모양 똑같이 포스탈 코드하고 컨트리, 리전, 시티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매트릭이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이 색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지금 태블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블로를 이렇게 여시면 지금 이렇게 여셨을 때 여기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데이터 임포트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없다면 자세히 누르시고 뭐 원하시는 임포트를 하고 싶으신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에 맞게끔 임포트가 되고요. 서버에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구글 빅쿼리가 없다. 여기 자세히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빅쿼리를 찾으면 여기 구글 빅쿼리가 있네요. 여기 또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고 구글 클라우드 SQL, 구글 드라이브, IBM, 오라클. 그래서 태블로가 이렇게 많은 소스에서 지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제공이 가능해서 시간이 되실 때 익스플로어를 해서 한번 여러 파일들을 임포트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당 데이터셋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셋가 엑셀 파일이어서 엑셀 파일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샘플 슈퍼스토어가 있는데 이 데이터셋을 어디서 구했느냐? 태블로에서 태블로가 워낙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고 커뮤니티도 되게 다이나믹해서 태블로에서 제공해 주는 태블로를 연습하기 좋은 데이터셋을 따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세트 중에서 제가 그냥 무작위를 선택해서 이렇게 샘플 슈퍼스토어라는 데이터셋을 골라냈네요. 이걸 누르시고 연결, 열기를 누르시면 이 두 번째 화면을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조인 릴레이션십을 형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더를 더블 클릭을 해서도 되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끌어서 하는 방식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개인 성향 차이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 테이블 끌어오게 되면, 이렇게 서머리로 지금 태블로가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뭐 테이블들이 있는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런 그 요소가 좋은 게 유저 입장에서는 테이블에 대한 이해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추출하는 데 있고 데이터 임포트하는 데 있어서 테이블에 대한 그 데이터셋 안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해서 항상 조인, 릴레이션십 하기 전에 테이블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분석을 하자면 row id가 있고요. 이 row id 위에 샵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매트릭 값이 아니에요. 숫자예요. 왜냐하면 색상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제일 작은 수에서 위로 제일 높이 많이 나가는 수는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됐는데요. 이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추측하는 이건 장담은 안 되는데 제가 추측하는 거는 이게 프라이머리 키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제가 뭐 다른 테이블로 연결을 할 때 이걸로도 연결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네, 두 번째로 오더 아이디 오더 아이디 위에 보시면 ABC라고 나타나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텍스트 파일, 아니 텍스트 데이터 타입. 옆에 보시면 또 오더 데이트. 이것도 달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데이트 타입. 그때 똑같이 어느 뭐 오더가 언제 shipping이 됐냐 이 날짜겠죠. 추측인데 그럼 이것도 당연히 데이트 타입. shipment ABC text customer ID text ABC customer name 그다음에 segment 요즘 클레어 구트는 컨슈머고 데런 벤 호프는 회사다. corporate 그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앞서 말했듯이 글로벌 모양. 그럼 이건 자동적으로 country는 geographical data구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선택을 가능하고요. 이게 city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선택이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제가 원한다면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ity가 아니라 뭐 C라고 하면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서 그냥 예를 들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름을 설정을 해서 city 다시 원래 값으로 복구가 됩니다. 데이트도 똑같이 글로벌 모양, 포스탈 코드도 데이트 모양. 리전도 이건 참 이 부분은 신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게 리전은 당연히 저희가 생각을 하면 지오그래피가 데이터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글로벌 모양인데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로 돼 있어가지고 항상 제목만 보고 데이터 타입을 추측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항상 태블러에서 보여지는 요 위에 아이콘들을 보시면서 이 컬럼은 어떤 데이터 타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카테고리도 텍스트, 서브 카테고리도 텍스트.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Sales, Quantity, Discount, Profit 일단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숫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넘버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색상이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이 색상이 이렇게 초록 색깔이면 당연히 매트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많은 디멘션과 매트릭 값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서머리하는 게 있다면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머리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테이블들에서 대해서 또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렇게 또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을 제거하고 제가 relationship 혹은 join을 설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더를 했어요. 먼저 제가 relationship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eople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이렇게 선으로 되는 거는 relationship.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태블로가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를 릴레이션십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 키값 공통된 키값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디폴트로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상하죠. 퍼서는 아나 안드라디 척 마기. 그런데 리전 웨스트 이센트로사. 이거는 테이블 릴레이션십을 형성하는데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오더를 봤었을 때 저희가 로우 아이디도 있지만 다시 한번 people로 보면 person regionalized 그러면 이거는 없네요. 공통된 그러면 people은 좋은 relationship 대상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빼고 대신 return 볼까요? 여기는 order id가 있네요. 그러면 order하고 return을 한번 저희가 조인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거 빼고 order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order id가 있네요. 어 그러면 이제 저절로 태블로가 order id하고 orders의 order id, returns의 order id 공통된 키 값이 있어서 이걸로 한번 추가를 해 봐라 해서 이렇게 됐고요. 필드 추가를 해 가지고 두 번째 릴레이션십을 설립은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별로 쓰지 않는 부분이어 가지고 제가 추천은 안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터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성능 옵션을 보면 카디널리티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 버전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이게 매니 투 매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터치 안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자, 이제 릴레이션십이 이제 형성이 됐다면 시트를 보시면 이게 order 이 테이블에 있었던 매트릭 값, 그다음에 returns 이 테이블에 있었던 디멘션 값하고 매트릭 값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지오그래피컬 데이터 경도, 위도가 있고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디멘션 값의 country, city, postal code 네. 이렇게 있는데 태블러가 약간 스마트한 BI 툴인 게 제가 만약에 country를 이렇게 하면 저절로 이렇게 그 맵으로 지금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좀 모자라니까 country 대신에 제가 city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country, city 자, city로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면 이 데이터셋에 현재 데이터가 있는 city들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허브하게 되면 country, United States, city, Boston 이렇게 상세하게 툴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세일즈 데이터를 보고 싶다. 아니면 보고 싶다면 이렇게 세일즈 데이터 대신에 이게 이것도 똑똑한 게 크기로 이게 세일즈의 그 스케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진짜 작은 거 보면 1137 아니면 진짜 큰 걸 보면 25만 6,368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뭐 데이터를 뭐 테이블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릴레이션십하고 조인 쪽으로 가면 데이터 원본 쪽으로 가면 제가 이거는 다 없앨게요. 이제 조인을 형성하고 싶다. 조인을 형성하고 싶다면 일단 여기서 이제 빼고 일단 원하는 테이블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인을 하고 싶은 테이블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금 생성이 되는 게 오더하고 리턴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조인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가운데 보시면 지금 벤 다이어그램 이러고 보시는 거 보이시죠?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지금 이 두 테이블은 조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인 방식을 좀 바꾸고 싶다 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그다음에 풀 아우터 조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한번 선택을 해 보면 제가 선택을 할 때마다 테이블이 바뀌어져요. 일단 이게 지금 어 그 리턴 테이블이고요. 이 나머지 외가 오더고 홀 아우터 준 보시면 널 값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뜻은 뭐냐면 오더 테이블에는 이 오더 아이디가 있는데 대신에 리턴에는 이 오더 아이디가 없어서 해당된 정보가 없어서 그냥 널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테이블에 저희가 시트에 구현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오른쪽 right join을 보시면 그러면 당연히 왼쪽에 널 값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근데 오더 아이디가 다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표현이 안 되는 거고
다음에는 한번 left join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for outer join에는 널 값이 있어서 left join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여기 널 값들이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full outer join에서 봤을 때는 널 값들이 이쪽에는 있었으니까 당연히 left join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inner join. 이 inner join 같은 경우에 널 값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order id하고 이 order id하고 일치하는 값들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널 값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제가 이제 조인을 설립을 했으니까 키도 이렇게 설립이 돼서 닫기 누르고 시트에 가면 이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컨트리 코드, 컨트리, 미국, 여기서 이제 시티 이렇게 똑같이 보이는데 보시면 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제가 세일즈 데이터를 보고 싶다. 네, 이렇게 크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리세트를 하게 되면 조인하고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뭐 보고 싶어 하시는 데이터에 따라서 구현 그 조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릴레이션십이어서 항상 릴레이션십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보면 오더 아이디로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해서 성능.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음, 테이블을 하나 구현을 해 볼 건데요. 일단 날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order date, 그 다음에 by region, 그 다음에 이제 뭐 profit. 네. 그럼 이게 profit이 이렇게 보입니다. 2014년도에는 센트럴 부분에는 마이너스 3,725, 이스트는 다 퍼즐을 2015년도에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표현 방식을 한번 바꾸는 것도 좋은 예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을 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바그래프로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좀 바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색감 같은 걸 조정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오더 합계 프로핏을 컨트롤 누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아주 샬로하게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갈 고요. 2차 때 제가 정확하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블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직접 보여드리자면 일단 태블러 여기 워크북의 시 일단 문서 원을 되는데 제가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뭐 경호 데스크탑에 같은 거를 경호샵이라고 넣으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정렬이라고 바뀌어지고요.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B 안에 카드 앤 슬립스 네, 여기는 툴바 네, 여기 툴바에서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요. 뭐 날짜, 및 시간, 리즌 확인, 네, 텍스트 박스 네, 확인 그 다음에 그래프 변형 그 다음에 순서 나열 네. 그래서 한 번씩 툴바도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거는 이 뜻이구나 이거는 저 뜻이구나 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뷰 지금 여기 이 시트가 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트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sample paragraph 적용 확인 네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음, 일단 뷰도 여기까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타트 페이지 그래서 스타트 페이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걸 누르면 다시 이렇게 임포트 메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누르면 이렇게 엑셀 누르면 이렇게
당연히 다시 이렇게 누르면 다시 저희가 작업했던 워크시트로 다시 넘어오게 되고요. F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 페이지, 샘플 데이터 소스. 지금 요 부분이 저희가 데이터 원본을 보면 요거, 여기.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어, 샘플, 음, relationship. 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도 샘플 릴레이션십으로 바뀌고 체크 마크가 된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샘플 소퍼스는 저희가 그냥 아까 전에 여기 아무것도 설립이 되지 않는 대신에 제가 만약에 오더를 넣게 되면 이제 여기에 보이겠죠? 오더. 네. 그 다음에 G, 데이터 소스 페이지. 아까 전에 데이터 원본. 여기 데이터 조인하고 릴레이션십 설립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H는 스테터스 바. 네. 여기 스테이터스 바 여기에 마크 16개, 행 1개. 그 다음에 I는 워크북 게시. 여기서도 이름이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그래서 간단하게 대시보드의 설명이 조금 들어가자면 제가 새 워크시트를 여기에다가 누르면 새로운 워크시트를 추가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일단 맵이라고 하고 여기는 일단 바 차트라고 좀 보기 편하게 제가 다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맵. 맵을 하면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country, 그다음 city, 그다음에 sales 데이터를 끌어오게 되면 세일즈 데이터 조금 더 예쁘게 하려고 하면 세일즈 데이터에 대해서 색깔만 바꾸고 싶다. 세일즈 데이터 그 빈도에 따라서 색상에다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색상으로 끌어온 다음에 하면 색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색상 변경하는 방법도 제가 교육 2차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세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만약에 바그래프하고 맵을 이제 만들고 이거를 대시보드 하나로 합치려고 하면 이 샘플 워크시트 옆에 대시보드, 새 대시보드 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파이널 대시보드 이거 치고 여기서 이제 좋은 게 옆에 보시면 바그래프하고 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생성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끌어오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맵을 끌어오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대시보드 설립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신기한 게 그 크로스 필터링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요 동그라미를 누르면 이거에 대한 데이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르면 예를 들면 웨스트에 대한 데이터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한 태블로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첫 1차 교육인 만큼 많은 그 정보에 대해서 많은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 그 다음 세션, 이번에 실습 시간도 있어서 그때 많이 물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